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청년들을 만나러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취업난과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 규모도 최대치라고 하는데 오늘 어떤 상황인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자리 잡은 전북청년미래센터를 찾아봤습니다. 원장님, 은둔 청년, 고립 청년 이렇게 수식어가 붙으면 왠지 이 청년들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사회에 적응을 못했거나 무언가 이 수식어가 포장하고 있는 그 의미가 일반인이 들으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들으시기에는 저 청년에게는 어떤 시련이 있었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왜 적응을 못했을까, 뭐 이런 편견 아닌 편견을 갖게 되잖아요. 예. 그 용어의 문제도 조금 앞으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고립 정도는 괜찮은데 은둔까지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쓰는 거는 좀 약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립 청년의 문제는 고립은 아무나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저희들도 살다가 그 지치고 막 힘들 때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환경을 만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지지체계가 충분하면 그럴 필요 없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인터뷰 해보고 만나보니까 몇 번 면접을 보고 실패하고 막 도전해보고 실패하는데 안 되다. 그럴 때 이제 요즘 친구들이 고립을 선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복학을 하니까 IMF가 터지더라고요. 예. 그 세대들이 아마 지금 이제 부모가 됐고 이 대학생의 자녀를 둔 이제 부모 세대가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나름의 고립의 시간이 많았고 꼭 고립 은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그 암울하고 또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 옥탑방에서 참 혼자 외롭게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 생각해보니까 저 역시도 그 고립 청년, 은둔 청년의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우리가 오늘 이제 인터뷰도 또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곳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층에 자리 잡은 청년미래센터가 그래서 필요한 곳이고, 이곳에 와 있는 우리 청년들,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이 청년들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지난 다른 방송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청년들이 많습니다라고 숫자를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현장 취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전북연구원이랑 이렇게 또 조사한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립이라고 본인들이 표시한 청년들만 1000명이 지금 넘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청년들만 우리 지역에, 전북에.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는 지금 거의 50만 명이 육박한다, 뭐 이런 정도로 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도 그 이상으로 한 2~3배 이상은 고립을 선택한 청년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선과 내용으로 함께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는 전북청년미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년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센터는 한 3월, 4월 달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청년미래센터가 있는 줄 아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제가 지금 그 취업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전주에서 내지는 전북에서 나고 자랐고 학교를 다니셨죠? 네. 혹시 실례지만 지금 청년이라면 몇 살이 됐을까요?
30살 96년생이에요. 오. 30살이면, 아니, 저는 이제 너무 20대 초반으로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서영렬 원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년 앞에 붙은 고립이나 은둔이 붙으니까 마치 이 청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사실 그 부분은 좀 표현을 달리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청년분께 왜 고립, 은둔, 내지는 또 우리 가족들 봄 청년도 해당이 되던데 왜 이곳에 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드리면 어떻게 좀 답하시겠어요? 제가 좀 가족 간의 불화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우울증 진단을 결국 받았었어요. 한 5년 전쯤에. 그래서 집에만 거의 있다시피 은둔형 외톨이로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또 가족한테 상처도 받고 그런 상처 때문에 좀 사람 대하는 것도 두려워지다 보니까 점점 성격도 원래도 밝은 편이 아닌데 더 막 어두워지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 청년 미래센터를 오시기 전까지의 이제 삶이 좀 힘드셨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신 적이 있으세요? 직업은 제가 많지는 않은데 인턴 3개월짜리 2개? 그 이후에도 이제 공공근로나 다른 정규직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얼마 또 못 가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다니다가도 제가 좀 우울증이나 그 외에도 사실 ADHD 진단도 받았었는데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사람이 그렇게 좀 정신적으로 아프면은.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실수가 너무 잦아지다 보니까 금방 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께서는 취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지인의 조언으로 이곳 전북 청년미래센터에 오셨고 그게 3월이었으니까 이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도 하실 정도로 좀 많은 도움을 좀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맞게 약속 시간에 나와서 그걸 또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를 사람으로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치유도 받고 그런 밝은 에너지를 제가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만난 또래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서 또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이 주변에 이렇게 나랑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구나에도 놀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 밝은 에너지를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는 것 자체에서도 큰 힘이 되고 이곳 전북 청년미래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인상적이세요? 그 공동생활 프로그램이라고 참여자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같이 밥도 해먹고 티타임도 가지고 중간에 외부 일정으로 뭐 요가를 한다든가 뭐 책 모임도 하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처음 만난 또래 청년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큰 힘이 되나 봐요.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들이랑 잘 섞일 수 있으려나 좀 그런
불편함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모든 분들이 좀 착하고 순하다고. 예. 일단은 함께 살면 많은 대화의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역할 분담도 좀 하고. 우리 함께 살면서 우리 인터뷰하고 계시는 청년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뭐 어떤 식사 담당, 뭐 청소 담당, 뭐 이야기꾼, 뭐든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나마 잘하는 게 같이 식사 준비를 할 때 칼질? 칼질? 그러시구나. 누군가가 나를 고립 청년, 은둔 청년이라고 바라보지 않겠지만,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도 있으세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가정상에서 이루어진 어려웠던 부분들로 인한 우울증. 그래서 이곳까지 이제 찾아오셔서 그냥 우리 청년이 거리를 지나가거나 생활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고립 청년이다, 은둔 청년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사회는 그냥 사회대로 돌아가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 속에서 이곳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자신감도 많이 얻었을 것 같고요. 전에는 제가 나는 이렇게 그냥 집에만 있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게 생겼다. 그런 고립운전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느꼈다면은 여기를 이제 나오면서 난 충분히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꼈어요. 혹시 친구 중에 이 청년미래센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 있다면 어떻게 좀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다 착하다고 안 해도 되나? 네, 착한 어른. 착한 선생님. 착하신 선생님, 착하신 어른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랑 나이대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말을 잘 터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날 믿고 한번 받아봐라 라고 권해주고. 처음에는 발걸음하기가 조금은 망설이셨을 텐데 용기를 내셨고 와서 보니 참 잘 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도 찾고 또 이제 취업으로까지 연계돼서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마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미래 나에게 다짐 같은 또 편지 같은 메시지를 한번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 아픔을 곱씹는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완전 잊기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말이 그 아픔을 완전 잊기는 어려우니까 그 위에 행복한 기억을 더 덮자라는 말을 했었고, 그리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이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울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앞으로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말을 저한테 해주고 싶어요. 어려운 인터뷰일 텐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오늘 해주신 말씀을 듣는 비슷한 환경의 청년들 큰 힘을 얻어서 이곳으로 발걸음하고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30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취업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더 행복한 가정도 이루셔서 남부럽지 않게 아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계획들 잘 실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이렇게 보면 이곳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아주 평범하고 아주 예쁘시고 너무나 앳된 그런 소녀의 모습의 청년이어서
저는 사실 은둔 청년, 고립 청년 이런 표현을 이제 좀 가급적이면 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번에는 전북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 팀장인 이희범 팀장님을 만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몰랐어요. 전북 사회서비스원에 이런 청년미래센터가 있는 줄. 예. 와서 보니까 또 앞에 청년분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 좀 일찍 이런 미래센터가 개소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 은둔 청년, 고립 청년이 많아요. 예.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미리 시행을 했던 곳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복지부 통해서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된 것에는 뭐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더 이런 시기에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범사회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전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인식 개선의 좀 기회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또 늦게 개소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힘있게 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청년분과의 인터뷰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동시대 같은 연령 내지는 별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이희범 팀장님 보니까 이 팀장님도 청년이시죠? 예, 애매한 청년 나이에 걸쳐 청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아마 이해를 더 빨리 하시고 많이 하시고 네. 같이 공감하는 힘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에서 보면 자기 길을 잘 가는 청년도 있고 네. 또 이렇게 가정 형편상 또 우울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처로 다양한 형태의 청년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특히나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그 시간들이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를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나약한 거야? 정신력이 이게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만 바라볼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팀장님이 직접 또 이 팀을 맡아서 청년들을 만나고 계셔서 지금 청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했을까? 유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도 실제 상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연구 자료들도 살펴봤을 때 청년 나이 또래에서의 가장 큰 이런 고립운둔의 원인은 단연 취업입니다. 근데 그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들이 지방으로 올수록,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북권이니까요. 지방으로 올수록 청년들이 희망하는 그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현상들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경제활동은 해야 되니까 시작을 하고 나면 그 안에서 발생이 되는 대인관계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이순이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늘어나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워낙 지금 온라인 세대다 보니까 대면 상황에서 좀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이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 기성세대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는 좀 너무 어렵고 갈등은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원인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마지못해 들어간 자리에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다시 이제 사회생활을 정착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좀 스스로를 위축하고 나만 좀 이상한 사람인가, 나만 별난 사람인가, 내가 못 버티는 사람인가 자책하게 되고 하는 분들이 비율적으로만 봐도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는 가장 큰 이유인데, 아까 기성세대 이야기에서 잠깐 한 꼭지를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래서 청년들의 입장은 이렇게 수치적으로나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데,
그럼 기성세대들의 그 생각이 잘못된 걸까에 대한 물음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 네. 대한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것도 맞는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청년미래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청년들의 마음은 보듬어주는 부모님 대신 보듬어주고 부모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 중간의 역할로서 계속 성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셔서 부모님 세대의 그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고 역시 청년들은 조금 더 보듬어 줘야 되는 그런 현실이다. 아,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그러면 이제 청년 나이, 예. 우리가 뭐 보통 65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노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청년 나이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이 청년 미래센터에서 나름의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청년은 어떻게 좀 구분이 됩니까? 저희는 그 청년미래센터에서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운둔 청년 두 유형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가족돌봄 청년은 현재 9세에서 3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9세, 10세인데도 가족을 돌보는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예, 정확히 이제 청소년 청소년인데.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야. 와. 그리고 이렇게 은퇴 청년, 고립 청년 할 때는 그 나이대가 그러면 이제 그 39세 이내에 다 들어가 있는 청년을 이야기하고요. 예, 고립운둔 청년은 19세에서 39세로 분류를 하고 말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청년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에요. 가족 돌봄 청년이 9세에서 이제 39세고 고립운둔이 39세까지 19세에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문의가 좀 옵니까?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생각한 것보다 계속 좀 빨리 더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 전북 청년미래센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이 더 연락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원인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 배경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좀 사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한번 언급했다시피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크고요. 이게 꼭 지방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근데 그 양질의 일자리 기준이 청년들의 생각했을 때인 건지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딱 어떻게 지표를 측정했을 때 양질의, 그러니까 뭐 소득 수준이나 복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여겨지는 것이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취업 부분이 가장 높긴 하겠고요. 앞에서 인터뷰하신 우리 청년처럼 가정에서 오는 상처로 인한 사회 적응이 어려움, 또 힘든 이런 분들도 또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청년의 회복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좀 가족 전체적인 해결을 해보고자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2주 전부터, 그러니까 5월부터 가족들을 대상으로 고립운둔 청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그다음에 자녀와 소통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강의와 또 부모님들도 어디서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데 바삐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놓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내 자녀, 그러니까 내 고립운둔 상태에 놓여진 내 자녀가 크게 문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내 아이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을 보면서 내 아이만 그러지 않았구나, 자조 모임 형태로 또 좀 같이 가고 그렇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도 이해하고 청년들도 이제 보듬으려면은 저희가 함께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해결책으로 좀 귀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은 가족대로 문제 해결을 하고 청년은 청년대로 문제를 해결을 해서 중간 다리 어딘가에서 계속 만나게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 예. 이 청년미래센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겁니까? 어떤 도움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고 있을까요? 굉장히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저는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놀다 갈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좀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지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그 현장에서 나갔을 때 어쩔 수 없는 좀 행정적인 절차, 서비스를 받는데 이제 지원 기준에 요건을 못 미친다거나 그런 애로사항들 때문에 받다가도 중도 탈락하거나 받기 전에 이미 한번 그 스크리닝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청년미래센터의 사업들은 우선 뭐 고립운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가진단 테스트만 하시면은 고립운둔 상태로 이제 결과가 뜨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의심이 된다, 스스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에 맞춰서 저희 사업을 한번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의 역할을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항상 이제 저희 팀원분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마음은 따뜻하게, 해결책은 명확하게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마음을 보듬되 현실적으로 이 문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자원들을 연계하고 많은 네트워킹 구축들을 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해결책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 기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의 역할은 그거인 것 같아요. 와서 열린 공간처럼 진입장벽 낮춰서 와주시면 언제 어디든지 연결해드릴 수 있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좀 성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꼭 검색해 주셔서 SNS 팔로우를 부탁드리고, 동시에 또 저희 홈페이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소식을 전해 들으시려면 SNS와 기타 카카오톡 채널에도 이제 청년미래센터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의 주시면 저희 종사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응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관심 갖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 고립운둔팀의 이희범 팀장이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